반갑습니다. 뻔한 포토샵 양희상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성형수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형수술 예제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또 몇 가지 더 배우도록 할게요. 이 아저씨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냥 인터넷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일단 이걸로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은 작업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 작업, 꼭 이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다른 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그래픽 툴 작업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자, 작업 시 주의할 점 해서 이제 총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원본 관리.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이 아저씨 얼굴을 성형수술을 할 텐데요. 만약에 이 원본을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이걸 그냥 바로 여기서 막 수정을 하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면 이 원본 파일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원본 파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원본 파일은 없어지고 수정한 이후의 작업만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 원본 파일이 또 필요할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원본 파일을 따로 두고 사본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본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일을 따로 만드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일에서 오픈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원본 파일인데 파일을 따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를 2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이버 성형수술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고 이거를 세이브 에즈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사이버 성형수술 2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파일 자체를 아예 2개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번째는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방법.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이어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이어를 일단 복사를 해서 요 원본 파일은 그대로 놔두고 요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원본 파일은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죠? 물론 나중에 저장을 하실 때 포토샵으로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지 원본 레이어가 살아있지. 만약에 이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JPG로 저장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레이어가 다 합쳐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원본 파일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파일을 따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든지 아니면 파일은 하나지만 그 안에서 레이어를 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원본을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파일을 따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끄고 자, 파일에서 오픈해서 자, 이걸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오픈을 하죠. 그죠? 그럼 아예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여기서 세이브 에즈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먼저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아예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오픈을 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아예 세이브 에즈를 하는 거예요. 세이브 에즈를 해서 사이버 성형수술 2 하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포토샵 파일 PSD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저장 또는 다른 장소에다 저장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원본 파일을 잊어버릴 염려는 없다. 그게 첫 번째 설명이고요. 그다음 2번째 보시면 저장은 자주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예전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 포토샵은 램을 굉장히 많이 먹는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 저장이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CS 버전들은 전부 다 자동 저장이 다 되기는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저장을 자주 못한다,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러면 자동 저장 기능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한 5분이나 10분마다 한 번씩 인위적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컴퓨터가 이제 산다거나 오류가 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저장한 단계까지는 컴퓨터 안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최소 2중 백업 이상.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컴퓨터 작업을 해서 그거를 컴퓨터 하드에다가 보관을 잘 했어요. 하드에 보관 잘 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이라든지 해서 그 원본 파일이 손상이 돼서 안 열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 저장을 한 군데만 하시지 마시고요. 최소한 2군데,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 중요한 자료다, 그럴 경우에는 3군데 정도를 저장을 하셔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잊어버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돈으로도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만약에 물리적인 거는 정말 안 되는 거고요. 뭐 바이러스 때문이라도 복원을 시키려면 비싼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정되게 2중 또는 3중으로 백업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저도 예전엔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자, 하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자, 하드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뭐, 1테라, 2테라, 3테라 이렇게 좀 큰 용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너무 용량이 크니까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C는 운용이고, 뭐 D는 개인 자료고, 그 다음에 E는 뭐 회사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C는 운용을 하고, 그 다음 D에 원본을 넣고, E에는 이 원본에 사본을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중 백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충격을 먹거나 해서 이 하드가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만 만약에 고장이 났다, 이 부분에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뒤에는 살아있겠지 싶은데, 물리적으로 한 CD이기 때문에 이 CD가 다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 2중 백업 이상이라는 거는 아예 물리적으로 하드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하드 안에 파티션을 나눠서 거기에서 이중백을 받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이렇게 하드가 하드 1, 하드 2가 있으면 여기에다 하나 백을 받아놓고 여기에다 하나 백을 받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요즘에는 보면 그 클라우드 기능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유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중으로 한 번 더 받아놓고 그 다음에 메인 하드에 넣고 그 다음에 유클라우드에 넣고 또 외장 하드 능력이 되면 외장 하드에 넣고 이렇게 하면 거의 퍼펙트하게 보관이 되지 않을까,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히 이제 원본 요거 관리 잘하라는 거, 그 다음에 저장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백업은 2중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요 세 가지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이버 성형 수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성형 수술, 아까 원본은 사이버 성형 수술 JPG였는데 아까 보셨듯이 Save As를 해서 사이버 성형 수술 2 PSD 파일로 제가 바꿨죠, 그죠?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사본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정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툴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먼저 설명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정밀하지는 않지만 러프하게 간단하게 이런 방식으로 얼굴을 바꿀 수가 있구나, 그렇게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첫째는 그 사진의 색감을 맞춰야 돼요.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 요리사가 요리를 잘 하려면 어때요? 재료를 먼저 잘 다듬어야 되죠, 그죠? 재료가 아주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요리사더라도 재료가 좋지 않으면 맛없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미지를 먼저 좀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좋은 이미지가 없으면 그걸 안 좋던 이미지도 좀 좋게 바꿔가지고 수정을 해서 그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상태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한번 조금만 만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 이게 전부 다 색깔이라 그랬죠, 그죠?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밝기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밝기를 조금 올리고요. 자, 요 정도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요 정도 올리고, 컨트라스트는 뭐 그 정도,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초보들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토. 자, 오토를 한번 해볼까요? 뭐 조금 더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붉은기가 도는 것 같은데, 자, 붉은기가 살짝 도는데, 이건 또 너무 노란기고, 약간 노란색을 조금 더 넣었고요. 그다음 채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채도가 좀 낮아져야지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이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해서 오케이. 자, 사진 색감은 이 정도 맞췄다고 보고요.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큰 거부터 이제 고쳐야 되는데, 먼저 수술을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턱 깎고, 그 다음에 뭐 눈 쌍꺼풀 없는 사람들 쌍꺼풀 하고, 그 다음 코 세우고, 뭐 이런 것들 먼저 하겠죠, 그죠? 뭐 상태가 심각하면 양악 수술도 하고. 자, 그래서 이 아저씨는 별로 고칠 건 없지만 일단 요 부분 약간 거슬리기 때문에 요거부터 먼저 한번 깎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데서 고치면 되냐면요. 자, 필터에서 가운데쯤에 보시면 LIQUIFY라고 해서 리퀴파이라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자,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퀴파이를 누르니까 어때요? 포토샵이랑 거의 인터페이스가 비슷하죠, 그죠? 여기 필통들이 있고, 여기 사진이 있고, 세부 설정이 있고. 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손 모양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두 단계라서 캔슬을 하고 다시 나와볼게요. 자, 필터에서 이렇게 파일 해서 요 손은 누르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뭔가 축소되는 느낌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축소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반대로 팽창한 느낌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턱을 깎으려면 요걸 쓰면 되겠죠. 자, 이걸 쓰는데 붓 크기가 너무 커서 여기 보시면 붓 사이즈가 있는데 이렇게 줄이면 되고요. 일일이 이렇게 붓 크기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제가 단축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키보드 상에 보시면요, 그 영문자 OP 옆에 보면 꺽쇠 모양처럼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더 작아지고, 요걸 누르면 더 커지겠죠.
자, 폭새 모양 가지고 부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거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살짝,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여기도 살짝. 자, 이렇게 하니까 턱이 약간 갸름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버 성형수술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인물을 너무 과도하게 고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1mm, 2mm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칠 때는 조금씩만 고쳐도 나중에 굉장히 조금씩 그 모여서 크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턱을 먼저 만진 다음에 OK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컨트롤 Z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눈도 지금 작은 눈은 아닌데 눈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들어가서 자, 요 눈 크기 지금 조금 큰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되려나?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고쳐야지 많이 고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자, 이걸로 선택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욕심 부린다고 이렇게 눈을 크게 하면 눈을 이렇게 크게 하면 괴물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짝, 또 살짝,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물론 동양인보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좁지만 이것도 더 이렇게 날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가지고 누르면 되겠죠? 자, 붓이 좀 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네, 좀 줄였어요. 이것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크게 이제 뼈를 다 깎고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그 피부 팔자 먼저 해볼까요? 자, 팔자주름 요거 있고 없고 차이가 뭐 크다고 예전에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쭉 보시면 꾹 눌러보면 스파틀링 브러쉬 툴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스파틀링 브러쉬 툴인데 이건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한번 해볼까요? 자, 얼굴 좀 복사를 해서 자, 이 아저씨 보니까 지금 여기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낮죠, 그죠? 피부가 지저분한데 자, 스파틀링 툴을 선택을 해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뭐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요, 네, 깜짝같이 없어졌죠, 그죠? 뭐 점이나 김이나 이런 것들 보기 싫은 것들 있으면 이렇게 하면 깜짝같이 없어져요. 심하게는 팔자주름도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자주름 한번 해볼까요? 네, 없어졌죠,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자, 눈 밑에 주름 같은 경우도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컴퓨터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도 약간 어색한 부분, 이런 부분 좀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가 어색하다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일단 큰 것만 제가 먼저 이렇게 큰 것들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좀 보기가 그러네. 자, 이렇게 됐다 치고
자, 이거 이렇게 잘 쓰면 어떻게 하면 수염 같은 경우도 지울 수 있는데 남자니까 수염은 안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정하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장툴 있죠, 그죠? 도장툴 가지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조금씩 옮기면 되는데 이때는 오페시티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조금씩 정말 100으로 하면 100% 다 옮겨진다는 뜻이고 50으로 하면 50% 옮겨진다는 뜻이라고 했죠. 자, 이 정도 아주 낮춰서 자, 여기 있는 정보를 조금씩만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색한 부분만 살짝. 자, 이 정도면 될까요? 자, 일단 자,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마도 뭔가 좀 이상한데?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스팟 힐링 툴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뭐 점이나 김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팔자주름 이런 것들도 같이 없앨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뭘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보니까 눈이 약간 지금 약간 노란기가 돌죠, 그죠? 다음으로 한번 해볼 거는 주위보다 밝게 하는 툴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아니고,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다치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위보다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다치 툴. 막대 사탕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또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위보다 밝아진 건 주로 어떤 걸 쓸까요? 자, 눈동자가 지금 별로 하얗지 않은데, 자, 다치 툴을 가지고 붓 크기를 조절을 해서 여기를 조금씩 하얘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이상하게 돼요. 자, 적절하게. 자, 그 다음에 이빨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얘네들 저기 뭐죠? 치과 가가지고 이빨 하얗게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자, 포토샵으로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보니까 여기가 누렇네. 자,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하얗게 되는데 보니까 콧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아주 살짝 밝게 하면 콧대가 더 이렇게 상무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선택해서 지금 이건 너무 좁으니까 붓을 조금만 더 크게 키워서요. 그 다음에 수치를 더 낮춘 다음에 아주 조금씩만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만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요 세 가지가 이제 같이 묶여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번툴이라고 있어요. 이 번툴은 다치 툴하고 반대야. 자,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번툴을 선택하면 주위보다 어두워지더라. 그러면 밝아진 거에 반대 어두워지면 어떨 때 쓸까요? 예, 눈썹 이런 거 할 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눈썹 한번 고쳐볼까요? 자, 눈썹이 지금도 뭐 옅은 건 아니지만 약간 정리한다는 뜻에서 여성분들이 학생들 이렇게 눈썹 많이 그리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팁으로 한 가지 더. 자, 다치 툴, 번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펀지 툴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밝아지고 이건 어두워지고, 이건 뭐냐면요, 채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선택을 해서
주로 이제 입술, 이런 거는 입술 같은 경우인데, 또 돋보기로 조금 더 확대를 하신 다음에, 자, 스펀지 툴 선택하고, 붓 크기를, 네, 적당하게 하신 다음에, 이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살짝만, 미미하지만 살짝 채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해서, 그래도 조금 과하네요. 그죠? 일단, 이거는 이제 가르치기 위한 거니까 좀 과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사이버 성형술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거랑, 일단 저장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일단 세이브를 하시고요. 자, 파일에서 세이브 하고, 저장할 때 먼저 PSD로 꼭 저장하라 그랬죠? 자, PS도 있고, 그 다음에 세이브 에즈를 하신 다음에, JPG로도 하면 좋다 그랬죠? 자, 사이버 성형 수술 2 해서 JPG로 저장.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랑 여러분들 그 원본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서 오픈해서, 자, 요게 원본이었죠, 그죠? 자, 요게 원본이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만진 뒤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죠. 뭔가 별로 안 바뀐 것 같은데도 미묘하게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죠? 자, 크기도 좀 틀리니까 이것도 딱 맞춰볼까요? 자, 요거랑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작업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원본 관리 잘하자, 그 다음에 저장은 자주 하자, 그 다음 최소 이중 백업 하자, 요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수술을 하면서 툴들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